생소한 장외 주식. 자, 어느덧 저희가 오늘 회장일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장외 주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해를 저희가 돌아보고요. 다음 해 장외 주식과 함께 장외 홈런 할 수 있는 그 비법들 지금부터 탈탈 털어볼 테니까요. 함께 보시죠. 장외 주식의 A부터 Z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외 주식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공모주 시장은 청약증권 8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를 사랑했고 공모주를 넘어서 장외 주식까지 사랑하는 언년이 되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끝났다니 참 믿기지가 않는데 소장님, 한 해를 좀 이렇게 반추해 보면 네. 좋은 일도 있었고 뭐 희노애락 많이 느껴가시겠지만 뭐가 가장 좋으셨을까요? 가장 좋았던 건 특히 20대, 30대 MZ 세대들이 장외 주식을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게 가장 좋았고요. 네. 좀 안타까운 것은 대여주였던 SKIT라든가 예.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소장님, 저는 약간 이 방송을 해서 나를 만나서 좋았다. 약간 이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역시 시장에 녹아 들어가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의 이슈 이번 주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소장님, 우리 빗썸에 대한 얘기, 코빗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SK 코빗에 900억을 배당했다. 예.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이제 제도권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일명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가 상장된 이후로 특히 대기업 쪽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적인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빗썸이라든가 두나무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조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18조, 빗썸이 2조 한 8천억 선, 거의 3조 가까이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인정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내년도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계속해서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올해 뭐 주식이란 것은 마찬가지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그 첫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제도권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특히 미국의 ATH 상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가상자산이 일반 개인들의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면 특히 40대, 50대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시장은 이제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감한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불 켜주셨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유증 소식이 있었는데 메콕 슈쿠어메듀라고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네, 메콕 신약개발 슈쿠어메듀 예, 맞습니다. 예. 경구학이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오랜만에 30억의 유상증을 성공했다. 매년 뭐 우회 상장을 한다. 또 직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하반기에 유상증자를 한 회사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하반기에는 기관 투자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는 상태에서도 12월 달에 유상증자가 완료됐다는 건 그만큼 미래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유증 소식까지 좀 어제 뉴스로 전해졌었고, 자, 그리고 IPO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IPO 시장 전의 시장인 장외 주식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유입이 있었던 또 올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특히 소형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이 방송도 사랑을 받았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장외 주식 일반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돈들이 뭉칫돈들이 굴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외 주식 시장은 연초 대비해서 특히 KOTC 같은 경우는 거의 96%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전체 한 16조에서 현재 31조까지 올라온 걸 보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정말 이번 한 해는 굉장한 비상장 주식시장에서의 키워드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 네, 많았습니다. 유니콘, MZ세대. 저희와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인데요. 내년에도 저희 놓치지 않고 좀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KOTC의 전년 대비 시총 또한 그래서 높아졌다.
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들렸던 뉴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매달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달 시총이 계속 증가하고 와. 있고 16조가 31조까지 왔으니까요. 매달 증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93.62%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장외 주식을 이제 주도적 주식으로 보고 있다. 이러면서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들도 너나 없이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또한 장외 주식이 언제부터 기업 분석표가 있으면 기업 리포트까지 제도권 증권사한테 낸다는 건 이제는 장외 주식은 어엿한 일반 개인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영역은 장외 주식을 이용하는 층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건데 2030 투자자가 확실히 유입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30 MZ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45% 거의 와. 반절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실은 2030 세대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40대, 50대, 60대가 주력했던 장애주식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왜 2030 애들이 이렇게 뛰어들었냐? 그것은 바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넘치고 20대, 30대 특히 누구나 자기를 하면서 편하게 주식을 하자 했을 때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안전한 시장인 장외 주식에 직접 뛰어들고 그 안에는 우리가 2019년도나 18년도, 20년도에는 그 펀드 상품이 많았습니다. 이 펀드 상품들이 이제 펀드 상품들이 사라지면서 직접 특인 투자로 이어지고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20대, 30대들이 특히 장외 주식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크래프톤이라든가 여타 종목들의 정말 탄력적인 상승 아니겠습니까? 3만 원짜리 주식이 300만 원까지 상승하는 걸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2030 세대들은 새로운 신규 사업들, 특히 플랫폼이죠. 우리 무신사라든가 비바, 리퍼블리카, 지그재거 이런 기업들이 40대, 50대, 60대가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대, 30대는 자기들의 직접적 영향이 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또는 무신사, 지그재거 이런 종목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뛰어들었고 이들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45%까지 육박했다. 아마 내년에는 거의 60%가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새롭게 또 미래 성장 섹터가 이쪽 스타트업 시장에서부터 확산이 되고 있고 장외 주식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을 테니까요. 내년도도 기대가 되는 장외 주식 계속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정리해 봤는데 연간 시세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장님, 예. 한번 우리가 쫙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죠. 이 그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이 연초 대비 현재까지 얼마나 올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현대 ENG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1월 달에 7만 원짜리 주식인데 우와. 현재 12만 원, 한 72%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또는 누닛도 마찬가지 4만 4천 원짜리 주식이 현재 9만 7천 원, 120% 상승을 보였고요. 가장 많은 상승 바로 두나무죠. 두나무 수차 주장을 했습니다. 두나무가 5만 5천 원짜리 주식이 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800%입니다. 이 800% 넘는 수익을 기록했고 빗성코리아 20만 원짜리 주식이 56만 원, 180%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빗성코리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빗성코리아가 2조 한 8천억 선입니다. 2조 8천억 선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2020년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거의 1조에 육박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반기에 6월 달까지 6천억을 벌었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으로 6천억을 번 회사가 올해 1조의 순이익을 보인다면 현재 시총 2조 8천억은 너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빗성코리아는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도 되는 장외주식의 가장 큰 우량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디프렌드가 연초 대비해서 밀렸어요. 그러죠. 정말 2만 3천 원까지 승승장구하던 바디프렌드가 왜 밀렸냐? 간단합니다. 회사에 매각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각되었죠. 매각이 된 바디프렌드의 매각 절차는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식만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상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실망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12,300원가 열려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2022년도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량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큐라티스 연초 대비 한 29%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2022년도에는 상승할 분위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비바 리퍼블리가 거의 100% 상승을 했네요. 연초 6만 9천 원짜리 주식이 12월 달에 현재 13만 5천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 96.65%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야놀자도 대단합니다, 올해. 네. 야놀자가 비전펀드 받기 전부터 주식이 올라가는 비전펀드 받으면서 238% 상승을 보였습니다. 연초 29,500원짜리가 현재 1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바로 장애 주식에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종목들은 거의 다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기업들도 하기 어려운 영역에 들어가서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비상장 주식, 이 장애 주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쫙 보니까 확실히 한 해가 정리되면서 두나무가 얼마나 강했구나.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짚었던 종목들이 사실 1년만 갖고 있었어도 굉장히 큰 플러스 시세를 줬구나라는 게 오늘에서야 딱 그려지게 됐습니다. 자, 소장님 그렇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확실히 이번 연도는 장외 주식이 활발했고 또 뭐 카카오뱅크네, 그렇죠. 크래프톤이네 저희가 그 공모가 논란 이런 것도 굉장히 했었잖아요. 네, 시끌시끌했어요. 굉장했습니다. 예. 정말 이 2021년도에는 공모주 시장이 장애주식 시장 판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앞서 맞아요. 말한 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T,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현대중공 말 거의 1조 이상의 청약금들이 모인 것들입니다. 다 청약 금액만. 그래서 1조 이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여주들이 시장을 속속 등장을 했죠. 공모주 시장 등장하면서 일반 장애 주식에 있는 판도까지 전체 휩쓸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IT, 특히 SK IT가 상장 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공모주 시장이 살짝 밀리는 현상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시장은 형식적으로 좀 약해 있습니다. 약해 있지만 또 어떤 종목이 따상을 간다면 그 다음 시장은 또다시 올라갈 정도로 있잖아요. 끌어있는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은 일반 개인들에게는 균등뱀이라는 형태가 2021년 원년으로 적용되면서 일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됐다. 특히 이 공모주 시장의 대여주들로 인해서 장애주식 시장의 판도까지 움직일 정도였기 때문에 2021년 한 해는 공모주 시장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 금액 자체가 SKIT가 한 80조가 모였습니다. 이 80조라는 것은 말이 80조지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2021년도를 뜨겁게 일구고 2022년도에도 공모주 금액만 지금 현재 예정되는 게 한 30조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2021년, 2022년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21년 장외 주식에 있어서 핫 키워드들 그리고 시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2022년 이민년에도 장외 주식은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품어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10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질문도 보내주셨고 예. 이 방송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 많이 얻게 됐다. 고맙습니다. 이런 글들도 많았는데요. 소장님, 그래서 이 소중한 코멘트들도 다시 챙겨보면서 우리가 장애 주식 10대 뉴스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장애주식 10대 뉴스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짧은 그쵸. 시간에 요약해서 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20대 뉴스로 저는 쿠팡의 미국 상장을 뽑았습니다. 2월이었나요? 그렇죠. 예. 쿠팡이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을 누구나 예상을 네. 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설립 때부터 미국 상장을 말해왔고 역시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내 상장을 했다면 아마 시총 한 10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상장하면서 전날 시총이 111조죠. 111. 국내 시장의 10배를 능가 하면서 야, 미래의 성장 가치를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보는구나.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라는 여타 종목들이 국내 상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들어갈 정도로 노크를 해야겠다. 그 뜻은 국내가 얼마만큼 미래의 성장성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 기업을 상장시키는가 보여준 단적이 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유명한 종목들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는 특히 코스피에서는 적자 기업도 상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언론이 되었다. 쿠팡은 그만큼 여러 가지의 나비 효과를 가져왔고 쿠팡의 성장성의 투자에 특히 비전펀드 손정이죠. 비전펀드의 투자 전략에 다시 한번 각광받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첫 번째 10대 뉴스의 사실, 쿠팡을 예. 뽑았고 두 번째는 쿠팡. 앞서 말한 MZ 세대들입니다. 특히 MZ도 세대들이 엄청난 키워드였죠. 그렇죠. 새로운 투자처로 공모시장이 기업됐지만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을 선택하는 MZ 세대들로 인해서 장애 주식이 젊어졌습니다. 네. 젊어졌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 투자 계층이 아니라 직접적 투자 계층으로 들어왔다. 특히 20대, 30대들의 공격적인 형태의 장애 주식은 성장성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고가 논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20대, 30대가 처음 장이었다면 2022년도에는 20대, 30대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정적이게. 예, 세 번째 장애 뉴스로 제가 장애 주식 개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서 해외 투자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장애 주식이 작기 때문에 네. 해외까지 진출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했죠. 우리가 증권사가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시장을 선도합니다. 네. 이제 개인들이 미국의 장애 주식이라든가 유럽의 장애 주식을 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시장의 OTC죠. OT 시장의 거래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크래프톤의 돌풍이죠. 주식시장의 상하반기를 통째로 모든 걸 휘어잡았습니다. 그만큼 크래프톤은 열강이었고 돌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장외시장을 접수했죠. 앞서 말한 대로 두나무랑 빗섭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뜨거웠고요. 일곱 번째가 메타버스와 LNF를 빼고는 장애식을 말할 수가 없죠. 올 한 해 정말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여덟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카카오 그룹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아마 내년에도 이 카카오 열풍은 지속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정말 18년 가까이 장에 있었습니다. 상장 노드명을 발표했고 기다리는 주식은 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았고 또 1년에 한 19개 정도가 상장을 하는데 올해도 한 19개 정도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는 족족이 시장에서 하락하면서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에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찬물을 끼얹는 한 해였다. 이렇게 하면서 한 해 10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음과 양이 공존했는데 사실 어떤 때든 음과 양은 공존할 수밖에 없죠. 관련해서 10대 뉴스 챙겨봤고요. 내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들 그 힌트 많이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심화해서요. 자, 어떤 종목이 그렇다면 2022년 유망할지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는 장애 주식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소장님, 오늘 연말 선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이 종목을 사면 성공할 수 있다.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의 참고 자료만 사용해 그렇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 때문에 주식 사서 망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인의 판단에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송들은 여러분들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의 돈이 되는 주식,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주식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등으로 두나무와 빗썸.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와 빗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해 빗썸입니다. 빗썸이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8천이면 거의 헐값 수준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돈이 있다면 계속해서 조금씩 편입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입니다. 네. 5천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액분할 수도 있고 또한 상장의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빗썸 주식은 가감하게 2022년도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2020년도 방송들을 통해서 이 기업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사업 플랫폼 기업이죠. 우리가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증권, 토스뱅크를 이끌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무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20대들 백화점에서 옷을 사지 않습니다. 이 바로 무신사에서 옷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이 트렌드가 바로 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트리트 패션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루비통에서도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밖에 있는 패션이 인시장 안에 있는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고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가장 각광받는 무신사 역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야놀자 마찬가지입니다. 야놀자 당근마켓 이런 종목들 신사업 플랫폼 관련주로서 정말 좋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은 돈이 있으면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관련주죠. 저는 마켓컬리가 아마 내년 6월 달에서 한 7월 달 정도 상장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마켓컬리와 함께 오아시스도 덩달아서 상장을 가기 때문에 이커머스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마켓컬리가 현재 우리가 프리 IPO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2천억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뜻은 99,999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주식은 15만 원 이상은 당연히 넘어간다 보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마켓컬리 상당히 좋아 보인다 2020년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에듀케이션 관련돼서 야나두 우리 카카오의 자회사죠. 이 야나두의 성장이 눈부실 거라 보고 있고 아마 2022년에 상장의 노크를 두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으로 대기업 관련주죠. LG CNS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SI 기업으로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기업 관련주 LG CNS 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더 밀린다면 편입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주는 네모넥스와 CK엑소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바이오 기업들이 살짝 흔들렸다면 또다시 2022년도에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모넥스라든가 CK엑소전 이런 기업들은 공부해서 편입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다시 한번 2022년도에 기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빼놓을 수가 없죠. 메타버스 선도기업이죠. EVR 스튜디오 아직도 비상장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상장 청구할 것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평가, 마지막으로 저평가 관련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 프렌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00원 갔던 종목이 다시 12,000원.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밀린 종목이 바로 바디 프렌드입니다. 13,000원짜리 연초가 1월 달에 13,000원짜리 주식이 12월 달에 12,000원까지 왔습니다. 이 주식은 회사의 내부적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분관계상 대주주가 바뀌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 프렌드는 올해 영업이익만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좋은 회사들은 바로 인수 주체 자체도 상장으로서 엑시트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2만 원대, 2만 5천 원에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평가 관련주에서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이 큐락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6,000원대 주식이 있지만 23,000원까지 주식이 16,000원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다만 상장의 로드맵이 좀 늦게 간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기술 특례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리하면 넘어가면서 2022년도에 이 고스란히 큐락스는 상승의 폭발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까지 저희가 미리 좀 점을 쳐봤고 역시나 여러분이 이런 관심 기업으로 담아 놓으셨다가 좋은 때가 왔을 때 또 사실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또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정말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요.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장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